요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더 피곤해지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편해졌다면, 당신은 지금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고치지도 않겠습니다. 정상이라고 말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 말 하나를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들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상해진 걸까? 사람을 피하게 된 내가 문제일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젊을 때는 사람 속에 있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괜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친구들과 만나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카톡이 울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웃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뒤로 빠집니다. 대화는 오가는데 정작 내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특히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날,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계속 듣기만 했던 날,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오가고,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날, 그날 밤 괜히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선명해집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합니다. 약속 전날 밤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만나야 하는구나, 몇 시간 웃고 있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혹은 집으로 가는 길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또 이랬구나. 내 얘기는 하나도 못했고, 그저 듣기만 했고, 웃어주기만 했고, 맞장구만 쳤습니다.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이기적으로 변했나? 나만 이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감정의 체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젊을 땐 참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안 맞아도 참고, 조금 상처받아도 참았습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힘이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하는 나이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외로워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선언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던 것이 이상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립니다. 외로움과 혼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10명이 모여 있어도 100명이 모여 있어도 내 마음이 닿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외로움입니다. 웃고 떠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정작 내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면 그게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게 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롭고 혼자 있을 때 더 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친구가 몇 명인지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로 내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그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타인의 시선 없이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누군가 봐주고 인정해줘야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혼자가 편해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예전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러는지 계속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이 약속을 거절했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무례가 아니라 자기 신뢰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줄어듭니다. 칭찬, 반응, 연락 이런 것들에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엔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답장을 했는지, 누가 나를 챙겼는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더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이 인정해줘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자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셋째, 관계의 소음을 견디지 않습니다. 뒷말 비교 자랑 미묘한 긴장.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집니다. 예전엔 이런 걸 그냥 넘겼습니다. 원래 사람 사이가 그렇지 뭐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음을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관계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그런 소음이 없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지 않고 은근히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합니다. 이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시간을 보내도 괜히 초라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혼자 식당에 가는 게 왠지 쓸쓸해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 없이 집에만 있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다섯째, 관계보다 존중을 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더 이상 견디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인데 뭐 친한데 그 정도는 괜찮지. 이런 말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가깝다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깝다는 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늘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시작입니다. 관계도 말도 욕심도 의무도 줄어들어야 비로소 내 자리가 생깁니다. 젊을 땐 뭐든 많이 가져야 했습니다. 친구도 많아야 하고 경험도 많아야 하고 성취도 많아야 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은 거절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년의 정상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세상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필요 없는 모임, 필요 없는 경쟁, 필요 없는 과시. 그런 것들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리 과정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덜어내기다. 젊을 때 쌓아온 것들 중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 그게 중년의 성숙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줄어든 게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적어진 게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직장의 기대. 그렇게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기대를 채울 차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한 관계, 내가 좋아하는 시간.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야 내 마음이 들립니다. 혼자 있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계속 남의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나이 들면 이래야지. 그런 말들 속에서 정작 내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졌다는 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드디어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연락도 안 해? 너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외롭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아직 당신의 단계에 와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람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지키세요. 혼자가 편해진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해집니다. 둘째, 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약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괜찮습니다. 넷째, 삶의 주도권이 생깁니다. 남들이 뭐래도 내가 선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게 혼자가 편해진 이후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혼자가 편해진 당신은 정상입니다.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상태입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숫자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혼자 있을 수 있기에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저장해 두세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꺼내 보시라고 이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기억하세요. 혼자가 편해진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진 겁니다. 외로워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겁니다. 멀어진 게 아니라 돌아온 겁니다. 나에게로.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